네, 안녕하십니까. 토크 IT 제마크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관리자를 위한 시간인데요. 지금 이미 구글, 페이스북 뭐 엄청난 그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은 이미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완전 자동화 시켜놓고 통합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인프라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업에다가 그걸 어떻게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서 이번에 새로운 이제 두 가지 서비스를 이번에 오픈했는데 그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이미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그런 노하우를 우리 각 개별 기업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방안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김창미 이사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아까 어떤 분이 댓글창에 뭐 라식하고 처음 본 라섹하고 처음 본다 했는데 예. 여러분이 이분이 약간 좀 눈 상태가 지금 약간 좀 화면상으로도 약간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부어 보이기도 하고요. 수술 받으신 건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겁니까 지금 상태가? 아, 예, 네. 좀 상이 좀 흐리게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 예. 지금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도 바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는 이런 이제 프로페셔널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이 사겠습니다. 네. 네. 뭐 눈이 안 보이더라도 말씀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아, 예, 제가 만든 슬라이드니까요. 네, 예. 또 뇌도 그대로 계속 동작하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제 두 가지 클라우드 비전, 매크로 세그멘트 서비스. 네.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짧게. 네. 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텐데. 네. 네. 일단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부분은 이제 네. 아리스타가 그 OS, EOS부터 해서 네. 스위치 장비 OS를 확대해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전체 범위로 자동화 구현 네네. 이런 부분을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쉽게 네네. 쓰실 수 있게끔 네네. 제공해드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고요. 네. 매크로 세그멘테이션 서비스라는 건 클라우드 비전 내에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네. 시큐리티, 아, 보안 관련되는 보안. 예,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네. 개념들을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 만들어가지고. 네. 네. 물론 그쪽은 엄청난 이제 인력들이 많으니까 하고 네.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데이터 센터? 사실 인력은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 그래요? 예, 네. 대략 뭐 서버 몇십만 대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운영 인력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런 인프라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운영한다는 네.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의 이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들의 특징이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일단 벤더가 만들어내는 기존 네트워크 벤더가 만들어내는 에이직이 아닌 상용 칩, 인텔 네. 브로드컴 칩셋 기반의 그런 오픈 아키텍처의 하드웨어를 쓰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거기에 네트워크 디자인은 레이어 3 BGP 기반의 클로스 패브릭 아키텍처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이 부분이 사실 언급되기도 전에 네. 이들은 이제 중앙 집중 제어 관리라는 부분, 네. 소수의 눈으로 그런 하이퍼스케일 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중앙 집중 관리가 안 되면은 제어가 안 되면은 운영할 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네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홈그론 솔루션으로 다 만들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노하우를 이제 기업체에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이 지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이제 뭔가 제공하려는 가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네들만의 고유한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 고객분들도 쓰실 네.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얘기해보면 알 것 같고요. 네. 먼저 여기 보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은 워크플로우와 워크로드에 매핑되어야만 한다. 네.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아니라 하셨는데 일단 워크플로우, 워크로드에 네. 일단 정의 있지 않습니까? 네. 김 선생님은 정의가 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먼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실제 네. 네트워크 스위치가 애플리케이션 못 알아먹죠. 그렇죠. 보통 레이어 3만 뭐 그렇죠. TCP, 네. UDP 포트 정도만 알아먹는 게 일단 그런 스위치 레벨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인데 저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스위치 자체를 두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일련의 작업 흐름을 얘기하는데 네. 네트워크 장비인 스위치를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신규로 오더를 내시고 그다음에 새 박스를 받으시고 박스 열고 개봉해서 파워 그다음에 네. 케이블링 실제 인서비스 들어가는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변경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워크플로우라고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포함해서 기존의 레거시 환경인 물리 환경, 물리 서버, 가상 서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워크로드라고 합니다. 네네.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스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데이터 네트워킹은 이제 그 스위칭 장비의 네,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그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도 이제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 많이 이제
들어본 얘기지만 네. 그래도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죠. 한 번 더 언급드리면 이런 거죠.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 모델, 운영 관리하는 측면이 어땠냐. 굉장히 수동적이었다는 거죠. 네네. 퍼 박스 하나 단위의 어떤 관리. 그리고 뭐 NMS 같은 어떤 수동적인 모니터링. 이제 이런 부분을 자동화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액티브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네네.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구글이나 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미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기업체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 리소스 문제겠죠. 기존의 그 네트워크 인력들 자체가 네. 뭐 저희가 지금 뭐 개발자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이런 어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일단 팀 자체가 구성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자기 자신들이 다 만들어 쓸 수 있는 DIY 모델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객들한테는 아예 do it yourself DIY 모델로 해서 스위치 자체에 대한 뭐 EOS SDK 네. 그리고 개발 킷이죠. 그다음에 각각의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주기적으로 교육해드리면서 네. 플랫폼으로서 가져다 쓰시라. 네네. 필요한 거는 만들어 쓰시라는 네네. 형태로 접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이나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환경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데브옵스 툴, 네. 서버 환경에서 쓰던 이런 퍼펫, 셰프, 앤서블, 솔스택 이런 툴들을 네트워크 장비하고 같이 연동해서 그래서 서버 하나의 변경 작업을 할 때 네트워크 스위치의 포트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의 동작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네네. 뭐 그렇게 하는 모델을 또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고객분들은 기업 환경의 고객분들은 데이터 센터 운영, 인력 부분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점도 그렇죠. 있고요. 네. 앞에서 진행했던 클라우드 사업자나 이런 대형 SP, 뭐 테크 컴퍼니들이 해왔던 걸 하고는 싶지만 리소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리스타가 이제 턴키로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맞추면 네네. 커스터마이즈도 지원하면서 이런 걸 제공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맞는 말씀이신데 네. 그 왜 기업체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왜 아리스타만 이런 걸 할 수 있어? 다른 데 왜 못 하는데?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죠? 네. 어차피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커다란 클라우드 사업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노하우를 기업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은 큰 흐름인데 그렇죠. 아리스타가 왜 그걸 왜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리스타가 왜 잘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리스타가 왜 잘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저희가 출발하는 시작점부터 실제 아리스타가 2004년도 설립될 때 네. 스위치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네. OS부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부터 설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컴퍼니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체 뭐 한 1,300여 명 되는 임직원 중에 네. 하드웨어 관련된 인원은 채 50명도 안 됩니다. 어.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 네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 리눅스입니다. 네. 예, 순수한 리눅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데비안 계열이든 아니면 페도라 레드햇 계열이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페도라 계열의 리눅스 OS를 쓰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다양한 오픈 소스들 네이티브로 일단 설치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런 OS 레벨의 EOS라고 하는 익스텐서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확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의 단일 장비 형태로 만들어낼 때 있어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내부에 이런 프로세스 레벨의 기존 방식으로 했다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간의 IPC 콜, 네. 메시지 패싱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요. 물론 대다수의 지금 벤더들이 다 그렇게 OS를 만들어 왔고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접목시켰습니다. 네트워크 DB. 네네. 그러니까 스위치 레벨 한 장비 안에 네. 여러 가지 상태 정보들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머지 에이전트들은 이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모델이라고 해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상태 정보를 점유하는 형태가 아닌 네. 공유하는 형태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 하나가 폴트가 나더라도 셀프 힐링 또는 하나를 패치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서드 파티 오픈 소스 툴들을 네이티브로 이런 프로세스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됐다는 거죠. 네. 요거를 한 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그 모듈러 플랫폼들 단순히 이제 피자 박스 형태의 1RU, 2RU 스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네네. 대형 어떤 모듈러 플랫폼들이 있을 건데 그런 모듈러 플랫폼들 자체도 슈퍼바이저 각각이 액티브 스탠바이 슈퍼바이저가 이런 CSDB 형태로 해서 네. 싱크업 동기화를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요걸 한 번 더 박스 레벨로 분리를 해서 두 개의 서로 별개의 박스가 엠넥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표준 기술처럼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두 개의 박스가 하나의 샤시 형태로 하나의 박스 형태로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CCDB를 동기화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냈고요. 그걸 이제
전체 데이터 센터 레벨로 아, 데이터 센터 레벨의 어떤 DB를 구축해보자. 그게 이제 저희 클라우드 비전의 비전. 어떤 핵심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네. 이제 그 아까 EOS 네. 그 리눅스 기반의 그 OS를 이제 각 스위칭 장비, 네. 알스가 제공하는 스위칭 장비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져 했는데 그런 어떤 개념들과 그런 것들을 전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전체를 EOS 기반으로 만드신 거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것이 클라우드 비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EOS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이것이. 네. 어, 이때쯤 되면 보통 질문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럼 아리스타 스위치만 써야 되냐? 아니 그 이따가 질문 할 거예요 아마. 이거 예. 아마 댓글창에 아마 올라가 있을걸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럼 뒤에 한 번 더 네네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 거기 이제 그렇다니까 EOS니까 이게 OS니까 또 다른 서드 파티하고 네. 뭐 연동하는 것도 쉬울 거고, 그죠? 네. API로. 네. 맞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 비전이 언제 이게 출시된 겁니까? 이게? 일단 저희가 그 프로젝트로 진행한 건 한 2년 정도 진행했었고요. 이제 올해 지금 런칭을 했었고요. 아,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비전 자체는 사실 말이 그 용어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단순하게는 스위치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상품으로 이번 이제 올해 만들어낸 거죠. 네. 예. 상품이랑 기업들은 이것을 그러면 뭐 이것을 서비스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솔루션 사는 겁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패키지고요. 네. 하이퍼바이저 레벨의 VM 버추얼 머신으로 해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비전은 크게 두 가지 컴포넌트가 핵심이고요. 아까 네.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워크로드 관련되는 얘기, 그다음에 워크플로우에 관련되는 얘기. 네네. 이 각각에 대한 두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워크플로우는 자동화고죠. 그렇죠. 장비 관점이니까 네. 워크로드는 이제 그 트래픽이라든지 오케스트레이션이 붙는 거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다들 궁금할 거예요. 이게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다양한 벤더들의 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솔루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에 따라 과연 진짜 통합이 될 건지, 네. 어떤 식으로 될 건지가 네. 궁금할 거거든요. 네. 그 점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일단 출발점은 일단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를 빌드업 만드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만들어진 상태가 일단은 저희 아리스타 스위치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걸 이제 클라우드 비전과 연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클라우드 비전 자체는 뒤에서도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CVX라는 컴포넌트와 그다음에 CVP 그 포탈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네. 자, 얘네들이 각각이 다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서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는 클라우드 기반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들이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렇죠. 오픈스택이 됐든 아니면 VMware 솔루션이 네네네. 됐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들의 컨트롤러들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그 데이터 센터의 부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L4, L7 또는 파이어월 이런 컴포넌트들과 같이 연동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뒤에서 한 번 더 저희 매크로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 수 여기 지금 보면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그 다 있지만 이것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건데 이것들이 뭔가 그 네트워크 각 단말까지는 다 통합적으로 하는 건 없었는데 네. 클라우드 비전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이쪽 거하고 이제 네트워크까지 네. 완전히 토탈로 다 모든 것을 쌈싸가지 다 볼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 어떤 솔루션들이 벤더들이 지향하는 바는 자체 벤더 솔루션의 사일로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 우리 스위치에, 우리 컨트롤러에 이런 형태의 접근법이라고 하면 네네. 저희가 제일 잘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레벨의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시스템과 오케이. 연동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고. 아, 그래서 보면 제가 기사 보니까 네. 이거 지금 클라우드 비전 제 오픈데이터 기사 보니까 뭐 HP, 뭐 델,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VM웨어 네. 이런 쪽에 이제 그 기술 담당 이사들이 네. 다들 클라우드 비전 칭찬하길래 저는 속으로 왜 칭찬하지? 경쟁 아닌가? 통합 관리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 나눠 보니까 네. 결국 이제 그 네트워크 쪽의 전문 기업이니까 네. 아레사 클라우드 비전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까지 네.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기존 거에 네, 무엇이든 맞습니다. 간에. 이제 별도의 프로토콜이나 에이전트 개발 없이 네네. 그런 REST API 기반으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요. 또 오픈된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지금 뭐 어차피 질문할 거지만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네. 여기 다 좋은데 개념 다 좋거든요. 네. 좋은데 정말 그 여기에 아리스타 스위칭 장비만 있어야지만 네. 이 개념이 되는 거냐? 다른 스위칭 장비 쓰면 어떻게 네. 되는 거냐? 네. 일단 출발점은 저희 스위치만 있다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일단 네. 기존 환경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이제 멀티벤더 전략이 어떤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네네. 레거시 아니면 또 기존 다른 벤더의 제품들도 같이 연동해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네. 네.
기술적으로 일단 하등의 문제는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추가 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린다는 거죠. 네.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별도 저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 이것이 이제 뭐 내년부터 올해 연말 내년부터 이제 국내에도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표시도 하고 네. 많이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맞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훨씬 더 점점 더 구체화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자, 뭐 전체 프레임워크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들 네. 될 거고요. 그 그러면 기존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네. 어떤 것이 좋아질까요? 저희가 일단 SDN에 대한 부분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현실적인 어떤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 본다고 하면 뭐 오픈 플로우를 통한 SDN은 사실 거의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왜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실제 데이터 센터 내 트래픽 플로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컨셉을 실망 레벨로 서비스 레벨로 가져가는 건 아직까지 그 스위칭 칩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더 많이 세대가 네네. 지나야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오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오버레이, 뭐 VXLAN이랬던 뭐 네네. NVIDIA였던 그런 오버레이 기반의 컨트롤러들 네. 그런 건 현실적으로 쓰실 수 있는 수준 정도 네네.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망 적용을 할 때 개별 스위치 장비, 하드웨어 스위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컨트롤러가 애독 개념으로 하나하나 단일 네네. 장비를 제어한다고 했을 때보다는 네.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런 클라우드 비전을 통해서 중앙 집중형으로 하나의 어떤 제어 포인트를 제공해 드리는 게 성능적으로 한 10배 정도 네. 향상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뿐만 아니라도 이제 관리하기도 그죠? 네.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 요즘 트렌드가 앱스트랙션 추상화 얘기 많이 하죠. 네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또 비유를 합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전체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앱스트랙션 추상화 포인트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네. 지금 네트워크 환경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거의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대로 쓰고 있겠죠? 지금은? 일단 컨트롤러가 포함된 저런 형태의 그림은 아직까지는 디플로이가 이거 별로 거의 없고. 없고요. 네네. 예. 어. 보통 이제 밑에 컨트롤러 없이 레거시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게 네네. 대다수의 어떤 디플로이. 알겠습니다. 예. 네. 모델이 그렇다면 뭐 이렇게 바로 한 거 바로 이리로 가면 되겠네요, 그냥.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죠. 예. 가능하시면 그런 그림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네네. 예. 자, 아까 그 포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클라우드 비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이 도입이 되면 이 포탈이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워크플로우 얘기하고 워크로드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감이 안 오시잖아요. 자, 워크플로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치 박스에서 꺼내서 새로 주문하신 스위치가 왔어요. 네. 데이터 센터에 일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렉 마운트부터 하시겠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전원 입전하시고 케이블링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통의 방식, 예전 방식이라면 콘솔 케이블 연결하시고 열심히 컨피그를 하실 거예요. 네네. 그걸 어디요? 또 메모장이나 엑셀이나 이런 쪽에 해당 적용할 컨피그레이션을 다 설정을 해두시고 네네네. 그 다음에 적용을 하나 카피 앤 페이스트 붙여넣기로 해서 설정을 하시죠. 이런 부분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스위치 자체가 자동으로 붓업하면서 김쌤도 그런 걸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그 아예 오픈소스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원래 GTP라고 하는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예전에 한번 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걸 디플로이드 했었고요. 이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자, 한 대, 두 대 할 때는 네네. 괜찮죠. 네. 100대, 200대 할 때는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네. 1000대, 2000대 할 때는요. 말을 못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GTP, GTR이라고 하는 제로 터치라는 네. 그런 부분을 구현을 자동으로 이런 포탈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스위치가 그 다음에 어떻게 OS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참 힘드시죠. 네. 그거 어떻게 자동화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팔러시 개념으로 어떤 게이위에 어떤 파드의 스위치가 어떤 OS가 적용될지 지정만 해두시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똑같은 상용칩을 쓴다. 사실 상용칩이 이제 대다수의 어떤 밴더들이 가는 방향일 하나 겁니다. 큰 흐름이죠. 자, 리더는 여전히 아리스타입니다. 네. 같은 칩을 써도 저희가 차별화가 되는 게 뭐냐. 자, 스위치 하나를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하는데 패킷 로스가 17ms입니다. 3분, 5분이 아니라. 네네. 그런 부분이 저런 업그레이드 자동화에 같이 포함이 돼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기능으로 같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엑셀 또는 아까 네. 메모장 얘기 드렸죠. 자, 이거 잃어버리면요. 네. 그다음 스위치 장비를 한 여러 대 한번 컨피그레이션 하셨다고 보시면요. 내가 뭘 했는지 실질적으로 작업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롤백하는 컨셉이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을 관리하실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 제공해 드린답니다. 누가 몇 시 몇 분에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그런 부분에 대한 구성 변경 관리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거죠. 단일 장비에 대한 롤백 기능은 이전에 몇 개 밴더들이 다 구현을 했습니다. 네.
자, 컨피그레이션 적용하고 잘못됐다. 그냥 롤백했죠. 네네. 이전 상태로. 네. 네트워크 와이드하게는요. 아, 네트워크 없었죠. 자체를 롤백한다. 예. 주말 동안에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스위치 한 10몇 대를 일단 작업을 했는데 월요일날 출근해 보니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이랍니다. 그러면요. 그거 누가 작업했냐, 어디서 뭐 했냐 확인도 안 되죠. 네네. 그다음에 그걸 원복도 못 합니다. 자, 그걸 지난주 금요일 상태로 만들어줘. 한번 클릭 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게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타임머신 기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기능이 제공되고요. 여기까지가 워크플로우에 대한 서비스들입니다. 네네. 자, 마지막 워크로드에 대한 서비스는 VM이나 그 다음에 물리 서버 또는 여러 가지 뭐 IP 스토리지가 됐든 네트워크 네.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비저빌리티, VXLAN이라든지 이런 오버레이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한 화면에 확인하실 수 있게끔 네.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개별 프로세스를 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미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고 이런 자기들이 거 다 만들어 쓰고 있는 구에 겁니다.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서비스를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소수의 인원으로 개인 한 명이 운영 네. 관리하는 네트워크 장비만 해도 몇천 대라고 합니다.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네. 네. 자 지금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이걸 들으면서 야 정말 저대로만 되면 예? 정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네. 정말 저거는 로망일 수도 있잖아요. 네트워크 관리자 로망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그렇죠. 과연 저게 구현될까? 네. 저희가 우리 회사에 네. 저게 도입이 되면 네. 저게 뭐 도입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네. 엄청나게 엄청난 또 비용이 들거나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이것이 이제 자 관심 있어요. 네. 그럼 이것을 도입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은 네.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방향이 이런 겁니다. 하나의 인프라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신다 사실 힘듭니다. 네. 일단 적응 기간도 필요하시고 네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확보를 하셔야 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어떤 서비스 미션 크리티컬 하지 않은 망부터 해서 이런 마이그레이션 패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 네. 자,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보통 제가 얘기를 할 때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식이 뭐냐면 트라이얼 하시고 그다음에 페일리어를 경험하시고 네. 그다음에 인핸스먼트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네네. 국내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 어느 누구 담당자가 하나의 페일리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잡 시큐리티까지 그렇죠. 위협을 하는 그렇죠.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션 크리티컬 하지 않은 망, 뭐 백업이 됐던 네. 아니면 실제 어떤 이런 주 업무가 아닌 그런 시스템들의 네네.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현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경험치가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신다고 하면 점차 확대하는 형태로 네네. 실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판매를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작게 가져가실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사업자부터 뭐 수만 대 뭐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비용 효과적인 부분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럼 뭔가 이제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은 네. 어떤 한 세그먼트 네트워크에서 이걸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네. 그 어떤 처음 기간이 네.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실제로 러닝 해볼 수 있는 기간이. 대략 뭐 저희가 사실 이건 EFT 그러니까 실제 GA 버전 프로덕트 레벨로 나오기 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저희가 내부적인 테스트와 네네. 고객과 어떤 필드 트라이얼을 해봤다라고 얘기했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예, 그 정도 경험치만 가져가시면 확신을 가지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포탈이나 지금 얘기 드린 주요 기능들은 저희가 만들어낸 지금까지 기능들이고요. 여기 하나의 앱처럼 계속해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래서 고객 환경에 맞는 앱이 만들어지면 거기 또 추가를 하실 거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건 어떻게 고객 상황에 맞게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 비전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되려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컨트롤러 솔루션들을 네트워크 벤더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뷰포인트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저희 네트워크 레벨,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레벨 자체에서 각각의 그런 새로 나오는 신규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네. 여러 솔루션들과 인테그레이션, 통합, 연동이 가능하게끔 이제 그런 부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난데없이 지금 만들었습니다라고 어나운스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과거부터 저희가 해왔던 네. 히스토리고요. 그걸 한 번 더 프로덕트로 만들었고요. 네. 그게 하나의 지금까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서비스 레벨로 인테그레이션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객이 원하는 네트워크 레벨의 자동화 기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네. 그 어떤 솔루션들은 계속 인테그레이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네트워크 단위까지 전체를 자동화시키고 통합하는 네. 것은 다른 레이어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는 필연적인 맞습니다. 것이겠네요. 네. 네.
뭐 당연히 뭐 비용 절감 효과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요거 진짜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요? 제가 수치적으로 일단 얘기를 해놨는데 뭐 아리스타 단일 이미지 적용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뭐 VOS 같은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화된 이런 부분에 대한 배포 기능 네네. 사실 제일 힘든 게 이런 걸 수치화하는 겁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뭐 TCO를 뭐 캐펙스, 오펙스로 나눠서 얘기할 때 캐펙스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장비 그렇죠. 살 때 그냥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펙스 이건 어떻게 네. 측정할 거냐는 겁니다. 네네. 운영 관리 비용이란 부분 측정 자체에 대해서는 한국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 시간 자체를 일단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기존에 10시간씩 투자하던 거를 뭐 3, 4시간 안에 네네. 뭐 그걸 며칠씩 하던 거를 몇 분 안에 이것 자체를 어떻게 비용으로 환산하실 거냐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자동화를 적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XO 레벨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네. 쉽게 수긍은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단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 자신 네트워크 담당자 아까 저희 서두에 얘기했던 저희 타이틀이 뭡니까? 삽질 그만하자고 네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편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인재를 통해서 무슨 장애나 이런 부분이 나한테 어떤 잡 시큐리티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내용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네네. 궁극적으로는 어떤 비용 절감이 개개인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어떤 보다 더 많은 시간, 혜택, 업무 효율 가져가실 수 있게끔 현실적인 그림으로 어떤 비용 절감이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건 이제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이거를 이제 실제 도입해서 한번 써보시면 네. 이게 딱 느낌이 오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제 보안 쪽 얘기 좀 할까요? 네. 이제 뭐 보안도 이제 커다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는 큰 이제 화두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여기 좀 보안도 아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보안 쪽에 다양한 이제 솔루션이 서비스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뭔가 이게 네트워크 쪽에 아리스타 네트워크 전문이니까 이거랑 잘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네. 보안이 무엇을 쓰든 간에 네. 동적으로 뭔가 이것을 다 적용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클라우드 비전 저희 솔루션 안에 네트워크 네. 서비스 부분에 네. 그다음에 파이어월 같은 어떤 그런 보안 장비들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네네. 서비스 레벨을 이번에 저희가 발표를 한 거고요. 자, 그럼 그 발표하기 전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어떤 장표에서 보여주는 그림이죠. 네. 일단은 네트워크 자체가 예전 방식의 뭐 액세스, 애그리게이션, 디스트리뷰션, 코어래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방화벽 어디에 달지? 막 고민하시다가 이제 저 위쪽 단에 뭐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라고 하죠. 뭐 네네네. 그런 트래픽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보안 경계 위치 그쪽에 방화벽을 설치를 합니다. 네. 단 이게 예전 방식의 어떤 디자인이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 센터 인프라 레벨의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렇죠. 어떻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환경을 얘기를 하고 서버 가상화를 수용하면서 스케일아웃 하는 디자인, 네. 리프스판이라는 네트워크를 해서 투티어 디자인을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때부터 혼란이 옵니다. 그럼 방화벽 어디다 다뤄? 네. 어디다 위치시켜야 돼?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돼? 트래픽 플로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부분이 아. 이전 방식하고 다른 방식이기 네. 때문에 또 다른 서비스 레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패러다임이 그렇죠.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기존 방식대로는 수용을 네. 못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림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트래픽 패턴, 그다음에 보안의 범위,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SDN 컨셉으로 해서 네트워크 서비스 레벨로 가져가보자. 네네. 마지막으로 서버 가상화가 지금 뭐 VMware 쪽에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같은 그런 보안 네. 기능 네. 이런 기능만으로 다 충분하냐?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크로 범위에 오케이. 어떤 보안 솔루션이 필요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화두가 되는 거죠. 네. 자, 일단 아까 우리 매크로 세그멘테이션 말하기 전에 네. 기존에 보이면서 얘기했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네. 그것은 무엇인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한번 보시죠.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단 가상화 환경에 기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죠. VM과 VM 사이의 트래픽에 대한 보안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오케이. 겁니다. 네. 자, 그 VM과 VM 사이 보안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VM의 자체 솔루션이 되겠죠. 네. 하이퍼바이저 내부에 가상 스위치, 커널 레벨의 어떤 보안 네네. 기능들을 구현한 어떤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상화가 항상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네네.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부 다 가상 환경은 아니죠. 그렇죠. 아직 물리적 환경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기존 물리 환경도 많고, 그다음에 물리 가상이 같이 연동되는 부분 네.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네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경계 보안 위치에 쓰는 파이어월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자. 그리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범위를 더 포함해서 그래서 마이크로와 매크로는 뭐 미시 거시 뭐 이렇게 네네. 구분할 수 있겠죠. 좀 더 세밀하게 VM 레벨의 트래픽을 제어하는 부분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네네. 그걸 다 아우르는 형태로 네. 물리 가상, 그다음에 기존의 물리 환경, 레거시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걸 저희가 매크로 세그멘테이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아이디어로 좋아 그렇죠. 보이는데 좋죠. 실제로 이게 구현될 수 있을까? 궁금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네. 저희 지금 이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실제 서비스 상품으로 나오는 건 내년 상반기로 일단 얘기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여러 파이어월 보안 서비스 벤더들과 일단 프로토타입으로 해당되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이제 팔로알토가 제일 먼저 이런 부분을 시연을 했었고요. 근데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그 각각 그 차세대 팔로알토 파이어월 방화벽 그렇죠. 자체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그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노라마 UI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관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안 팔러시를 저기서 생성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들이 당연히 그걸 담당하고 있겠죠. 네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 레벨에서는 얘네들하고 연동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보안 담당자들에게 뭘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네네. 저희가 지금 그 클라우드 비전의 네트워크 서비스로 이런 보안 기능, MSS 기능을 제공하는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VX라고 하는 클라우드 비전의 컴포넌트가 네. 실제 웹 서비스 형태로 저런 팔로알토 파노라마 웹 UI로 접속을 해서 리드 온리 액세스를 해서 어떤 팔러시가 생성이 됐는지 네. 학습을 하고요. 네네. 학습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그 데이터 센터의 단말들에게 보안 팔러시가 적용될 수 있게끔 적용될 수 있게. 예, 트래픽 플로우 포워딩 동작을 바꾸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VM뿐만 아니라 네. 뭐 팔로알토뿐만 아니라 네. 뭐 체크포인트, 네. 뭐 포티넷, F5 뭐 이것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팔로알토와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거의 개발 단계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포티넷,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만간 이제 어나운스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근간이 되는 거는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전체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는 범위의 보안 연동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 부분이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해서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런 보안 장비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보안 장비들을 제어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이미 설정되어 있는 네네, 그네들 그렇죠. 고유한 어떤 네네. 팔러시 정책을 따라가면서 아. 네트워크 레벨의 장비들을 설정 변경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네.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이제 보안 정책들 할 거 아니에요. 네. 하면 그것이 네트워크 관리자가 그것을 뭔가 자기가 매뉴얼하게 네. 뭔가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보통은 각각 팀 간의 협업이죠. 뭐 사일로 개념 계속 회의해야 얘기하지 되고 또 뭐 않습니까? 해도 네, 그런 그렇죠. 거네. 보안 쪽 팀하고 네. 또 얘기해야 되고. 이번에 회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잘 안 팔러시 됐어, 바뀌었습니다. 잘 안 됐어도 핑퐁해 뭐 그런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 거 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예. 일단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쓰고 보안 담당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네. 시스템 레벨로 자동화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개방된 오픈 REST API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네네. 1년에 이제 조금 빗대서 얘기하면 다른 어떤 밴드의 접근법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별도의 프로토콜을 개발한다든지 별도의 그렇죠.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이런 각각의 서비스 컴포넌트를 만드는 밴더들이 개발하게끔 네.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웹 서비스 형태로 네트워크 장비들을 다 제어를 합니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네. 웹 이미 스케일로. 다 API 기반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현실적으로 이런 VM웨어뿐만 아니라 여타 각각의 네네. 업계에서 베스트 브리더라고 하는 그런 벤더들의 솔루션하고 연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이 이제 다 이제 개방형으로 그렇죠. 연동이 되는 거니까 네. 결국 이것이 아까 그 아레스타 이제 근간이 되는 EOS, 네. EOS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들이네요. 손쉽게 하다는 그렇죠. 거죠. 사실 네. EOS가 있기 때문에 저희만 된다는 얘기는 드리는 거 네네, 아닙니다. 네네. EOS가 있어서 저희가 좀 손쉽게 저희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컨셉은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제가 국내 그 포탈 이제 회사들한테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컨셉을. 했고, 그렇죠. 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DIY 모델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아, 자, 내부적으로도 그네들도 지금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 네. 그네들은 그래도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발 인력도 네, 있고.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안 고객들은 되죠. 안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턴키로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네. 자, 이거 지금 현재도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인 거고, 네. 뭐 제품도 아직 제품이 계속해서 진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지금 어나운스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프로덕으로 이제 직접 그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가져다 쓰시는 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 네네. 1분기 정도면 이제 실제 프로덕으로 해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뭐 여러 벤더들 솔루션들이 각각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각각 좋은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수용해서 저희가 인핸스 뭐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뷰포인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말씀하신 네. 것들이 물론 제품으로 있지만 네. 제품 관점을 떠나서 그 실제 어떤 그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뭐 회사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는 데들한테는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란 것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디 한국 얘기 말씀하시죠? 네 한국에도. 공감을 하시죠. 네네. 네. 이것이 하기가 힘들었어요. 힘든 것도 이제 그 하기가 쉽도록 네. 그 RS에서 그런 것들을 잘 그 밥상을 잘 마련해 주셔야죠. 네. 이걸 또 던져놓고 하세요가 하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게 환경은. 네.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 드리려고요. 네. 이제 말로만 이제 이렇게 가시죠, 어떻게 가시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니, 작은 것부터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 대로 네네. 그렇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손세용님,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사이를 경계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서 보안 정책 등을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호 보안적인 솔루션이고요.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VM to VM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 VM 자체가 만약에 물리 서버와 통신하는 경우는 어떨 겁니까? 그리고 또는 기존의 물리 서버와 물리 서버 간의 어떤 보안 네네. 보안 제공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매크로 서비스로 해서 매크로 세그멘테이션 서비스로 해서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상호 보안적인 어떤 컨셉입니다. 자, 류지연님, 지사의 원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트워크 속도가 원활하지가 않는데 이럴 때 네트워크 가속기를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아레스타 등의 SDN을 사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전문이고요. 네. 그건 이제 조금 다른 컨셉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조금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면 로 레이턴시 스위치 쓰시면은 뭐 그런 부분 좀 효과를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감래님은 커멘트 주셨습니다. 기업 내부에 별도의 개발 없이 웹 GUI 기반의 턴키 방식으로 클라우드 수준의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네.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네네. 네. 자, 김지호님, 기존 레거시 시스템 적용할 때 기존 시스템의 변경 사항은 없을지요? 적용 시 고려 사항이 있을런지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네네. 하나입니다. 네. 레거시 시스템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아까 REST API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레거시 장비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보시죠. SNMP 맞죠? 그다음에 네. 뭐 텔넷 SSH 접속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전에 NMS 구현했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스크린 스크래핑에서 하는 부분인데 좀 부담스럽지만 가능합니다. 네네. 네, 보통 그런 식으로 구현을 많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박헌주님, 매크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지요? 또한 이때 세션 유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일단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딥다이브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 보안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팔로알토의 이중화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원이 되는 걸로 확인했고요. 네. 세션 유지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김수열님, SDN 관점에서 타사와 비교해서 아레스타 솔루션이 가지는 특장점을 알려주십시오. 예, SDN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DN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쓰고요. SDN이라는 용어는 사실 요즘 잘 안 씁니다. 네네. 저희가 제일 처음 얘기할 때는 세일즈 드리븐 네트워크를 네네. SDN이라는 얘기한다는 농담 삼아 이런 얘기했는데 네네. 아직까지 저는 SDN을 still don't know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뭐를 SDN이라고 하는지 정의를 못 하겠는데 일단 그걸 오픈플로어라고 얘기하시면은 좀 아직까지 제한 사항이 있고 네. 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 제약 사항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 드리고 네네. 그걸 어떻게 오버레이 부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져다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구축 어떤 구현한 데도 많으니까 그거 좀 쉽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 기준으로 얘기하면 오픈플로어 저희 지원합니다. 1.3까지. 네. 굉장히 제약적이죠. 그걸로 다 서비스 레벨로 가져가시기 힘들고요. 오버레이 VXLAN 저희가 리딩 기업입니다. 네. 네, 표준 기반의 VXLAN, 컨트롤러 기반의 VXLAN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종우님, 시스템 운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추세인 것 같은데요. 셀프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셀프 옵티마이제이션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QoS 제어 등이 적용 가능한지요? 자, 이거는 진짜 이제 더 많이 어떤 이넌스먼트를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 개별 장비 레벨에서 실시간 검색해서 QoS 제어 이미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는 다 구현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시하시는 방법은요. 네. QS 제어하는 부분은요. 사실 이런 친구들은 그 감시하는 부분을 좀 프로액티브하게 감시를 하고 뭐 표준 어떤 기반의 S플로어가 됐든 플로우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는 그걸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연동을 해서 감시를 하고요. 네. QS 자체를 적용하는 부분도 내부 스위치 레벨의 에이전트나 이런 부분을 구현해서 손쉽게 API 통해서 해당 QS가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윤영식님, 기존 HP 오픈뷰라든지 IBM 티볼리 같은 NMS 같은 제품들과 기능과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자, 연동된다는 겁니다. NMS는 분명히 프로액티브한 어떤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네네. 패시브한 컴포넌트. 그렇죠. NMS 통해서 장비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까지는 가능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프로비저닝 가능하신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저희는 그런 컨셉을 좀 더 확대해서 타스크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작업, 타스크라는 개념으로 해서 개별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을 외부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과도 연동할 수 있게끔 다 오픈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오픈뷰나 IBM의 티블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NMS입니다. 지금 현재 업계에서 필요하는 건 NMS가 아닙니다. NMS를 더 뛰어넘는 컨트롤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또 컨트롤러라고 얘기하고요. 스위치 하나를 쪼개서 보시면 간단해요. 스위치 하나를 쪼개서 보시면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매니지먼트 플레인이 있습니다. 아리스타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비전은 이 매니지먼트 플레인에 대한 컨트롤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매니지먼트 플레인에 대한 컨트롤러 이전에 쓰던 게 NMS고요. 네. 당연히 그 NMS와 연동해서도 쓰실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연도수 쓰고 그럼 나중에 NMS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나중에 실제로는 그 저희가 NMS뿐만이 아니라 뭐 BSS, OSS까지 다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얘네들의 진화 형태라고 이렇게 가져가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혜식님, 네트워크 인프라의 초기 설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운영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침해 사고라든지 패킷 트래픽의 인계치 값 증가, 아리스타 스위치에 연결된 장비의 속도 지연 등에 대한 처리 방식이 어떻게 조치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기능은 아니고요. 침해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안 장비 자체가 제공해야 될 기능이고요. 네. 패킷 트래픽에 대한 인계치 증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예 기능으로 해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자체 장비에 레이턴시 애널라이저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다 이런 포탈을 통해서 정보를 게더링 하실 수 있게끔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자, 김 의원님은 공공기관이라서 국정원 인증이 필요한데 실시 인증 획득 여부인 공공기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할까요? 저희는 공공기관을 주력으로 하진 않는데요. 네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기본 인증 부분은 저희가 진행했는데 실시 인증 부분은 아직까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장준님, 라이센스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센 스위치 별개로 혹은 코어 별개로 라이센스를 가져가는 벤더도 있던데 아리스타는 어떤지요? 저희는 일단은 퍼 스위치 레벨로 해서 스위치당 라이선스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 스태프는 지금 이제 그 김 이사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댓글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김창미 이사님 이메일 어드레스 알려드릴 테니까 그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모준님, 최근에 화상회의 등이 추가돼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새로 늘려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이를 SSL 등 보안에 적용 가능한지요? 저희가 데이터 센터가 주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일단 뭐 워크그룹 스위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대역폭 느린다고 하면 용량이 좀 더 큰 어떤 스위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위치 레벨의 SSL은 조금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별도 SSL 보안 장비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규건님, 경계 보안 관련한 방화벽 외에 싱크홀 라우팅 방식의 디도스 방어 서비스도 아리스타 장비로 가능한지요? 싱크홀 블랙홀 라우팅 방식의 디도스 방어 어떤 메커니즘은 표준 기반입니다. 굳이 이제 별도 서비스라고 해서 어느 장비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반 L3 스위치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김주현님, 네트워크 관리라는 영역이 L4, L7 기능도 포함이 될런지요? 보통 크게는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네트워크 관리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L2, L3까지만 L3까지. 얘기를 하고 L4, L7은 별도로 이제 보안이나 이런 로드 밸런싱을 빼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동환님, 기존 기업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와의 호환성과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 제어가 가능한지, 즉 네트워크 장비의 브랜드가 다를 경우, 뭐 원래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아리스타 어떤 에 근무하고 있는 SE 엔지니어로서 얘기를 들을 때는 뭐 저희 장비가 우월하다, 월등하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클라우드 비전이나 이런 뷰포인트를 얘기할 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
당연히 기존 시스템들을 다 수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마 가져다 쓰는 게 또 한 번의 락인이고 또 한 번의 어떤 프로프레이터리의 어떤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별도의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주호님, 네트워크 환경은 테스트하는 게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자동화된 관리의 시험 환경 지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최근에 저희가 그 SDN 스타터 킷이라고 해서 아예 그 스위치 몇 대와 이 클라우드 비전을 패키지로 해서 묶어놓은 어떤 상품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드리지만 전체 인프라를 한 번에 간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떤 미션 크리티컬 하지 않은 망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적응 기간을 가져가시면서 그런 네. 게 필요한 게 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과주님, 시스코사의 UCS 솔루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UCS는 서버죠. 서버죠? 예, 이제 저희하고 네. 붙여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김태식님, 네트워크 구축 자동화 기능을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리스타의 신병기인 GTP, GTR에서 사용하는 솔루션과 프로토콜과 동작 원리가 궁금합니다. 예전 세션이 있습니다. 네. 톡 IT 다시 보기를 네. 이용하시면 이 GTP, GTR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김창민님, 해드렸습니다. 거기 그 저희 토크IT에서 검색을 김창민으로 하십시오. 김창민으로 하면 아마 예전 거 두세 개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거기서 보시면 될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DHCP 어떤 프로세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유진호님, 만약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 없을 만큼 자동화된다면 기존 네트워크 관리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지 사장님께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오너 입장에서만 좋은 거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나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조금 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즈니스가 잘 돼서 기존 인프라가 더 늘어나더라도 기존 인력으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수아님께서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서 아리스타 부스를 방문했었어도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확실히 알게 됐다고. 죄송합니다. 저를 못 만나셨군요. 제가 요즘 뭐 좀 바빠서 이제 부스에는 자주 못 있는데 네. 예, 다음번에 또 이렇게 뵙게 되면 더 자세하게 제가 네네. 기술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동환님, SDN을 고려한다면 가상화 및 클라우드 벤더를 모두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어느 가상업체가 좋은지 아니면 컨설팅까지 모든 것을 아리스타에서 시스코처럼 UCP처럼 제공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힘들고요. 보통은 저희 파트너 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컨설팅 어떤 초기 단계의 디렉션, 어떤 방향성 제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세세한 내용은 저희 파트너사를 통해서 네.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 듣는 분들이 이거 클라우드 비전 한번 이제 써보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 킷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네. 물론 그러면- 근데 비용 지불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상 환경에서 좀 쓰실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지금 또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단 최근에 저희가 라벨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어떤 그 온라인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네. 그 웹사이트에서 이런 부분을 다 손쉽게 아. 저희 아리스타 스위치가 계속해서 저희가 그 장점이라고 하는 EOS 이 부분이 버추얼 가상 환경으로 쓰실 수 있는 VM이 VOS입니다. 이 VOS와 이 클라우드 비전 자체를 다 VM으로 만들어서 서비스 테스트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이거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지금 김창민 이사님 저희가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김 이사님한테 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조만간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관심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한가 이메일로 주시면 나중에 네. 그죠? 네. 뭔가 팔로우 해주시겠죠? 네. 자, 유경아님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고 있다면 보안 관점에서 E2E 적용과 프로덕션 중인 미드웨어 서비스에 대한 프로비저닝 향상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스위치 네트워크 레벨에 대한 얘기가 아니신 듯한데 보통은 이제 서버 사이드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비저닝 서비스나 또는 상품 솔루션들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소프트 디파인드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소프트에 대한 얘기인데 네트워크 장비는 여전히 좀 하드웨어가 많죠. 네. 하드웨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 이번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부분이 클라우드 비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로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이무님, 이기종 L2 워크그룹 구조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게 볼륨, 크기, 사이즈의 문제이기 때문에 워크그룹 정도는 아마 스위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환경이죠. 네. 물론 이제 쓰시려고 하면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처음부터 시작이 어떤 스케일에 관련되는 문제로 좀 더 원활하게 운영 관리를 해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그 효과는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진수아님, 아리스타 스위치를 이용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일단 뭐 국내에서 어떤 분은 아리스타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 네네네.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네. 지금 아리스타가 예. 지금 뭐 해외에서는 어떤 데들이 쓰고 있고 예. 국내에서는 지금 어떤 쓰고 있는지 네. 뭐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구두상으로는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나 이런 거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또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사업자들 다 저희 고객사고요. 물론 네. 저희만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벤더 솔루션인데 일단은 저희 아리스타를 많이 쓰고 있는 고객들이고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K의 고객사와 그다음에 프라이빗 제일 큰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네. S모사가 네네. 이제 저희 고객사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어떤 클라우드 네트워킹 또는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킹이 아니라도 일단 하이퍼스케일 큰 어떤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저희가 월등히 지금 현재 어떤 마켓 시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네.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데이터 센터 스위칭 마켓의 넘버 2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송기러님, 아리스타 클라우드 비전의 구축 사례 아직 국내는 아직 없을 것 같고요. 네, 그죠? 국내는 해외는 어디 혹시 있는지요? 그리고 SDN 도입을 위한 현업 실무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방향성, 범위, 분야 설정을 어떻게 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국내는 지금 그 필드 트라이얼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모 H사에서 일단은 네. 디플로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포탈사 한 군데에서도 지금 현재 디플로이 중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요. 말씀드린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다 DIY 모델을 하고 있지만 이제 SP 사업자나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느 정도 중견 규모의 테크 네네. 컴퍼니 쪽에서 일단 저희 그 클라우드 비전을 사실 EFT 필드 트라이얼 단계부터 해서 몇 년? 계속 한 대략 한 1년 반 이상씩 네네. 써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셨던 부분 현업 실무자 네트워크 네네. 엔지니어 분들에 대한 얘기죠. 네, 그렇죠. 자, SDN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어떤 컨셉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SDN을 정의한다라는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컨셉과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SDN에 대한 정의가 먼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입장에서의 SDN은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내에 SDN이라는 형태로 해서 좀 더 제한적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오픈 소스 기반의 이런 뭐 라우팅 스택 또는 뭐 스위칭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스택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리눅스 OS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커널 레벨까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라고 하면 그 위에 어떤 게 올라가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잘 팔로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주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리스타 전략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교육이나 그다음에 네. 계속해서 이런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형태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좀 무식한 방법이죠. 근데 어차피 이건 패러다임 자체 또는 뷰포인트 관점을 바꾸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그렇게 전달해 드리지 않으면 쉽게 바뀌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누구죠? 아까 답변해 주신 분 누구죠? 조윤호. 네, 조윤호님 조윤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것 답변해 주셔서 저희가 일일이 다 답변해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할까요? 네. 제가 이제 톡 IT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컨셉 그다음에 저희 아리스타의 방향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은 어떤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자체 모델이 변화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전 그다음에 매크로 세그멘테이션 서비스도 그에 대한 일환입니다. 일단
한번 더 시도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시고 결과론적으로 SDN이 됐던 또는 클라우드 네트워킹이 됐던 기존 인프라 관리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베니핏 이점들을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클라우드 TV라는 걸 하는데요. 그러면 그 기업 클라우드 적용 사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또 이제 국내에 이제 클라우드 이제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뭐 사스단이라든지 아이아스단에 그런 쪽들에 대해 사업 전략 뭐 이런 것들 하니까 클라우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참 오늘 그 질문 잘한 분 세 분 해주셔야죠. 네. 자, 김지호, 송길헌, 류성민님 세 분. 김지호, 송길헌, 류성민 이 세 분은요 본인 스태프 이메일 저희 여기 스태프 이메일로요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고급 드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설문해 주신 분들 저희가 맞이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 반영했고 30분 저희가 던키앤도넛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